현재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권리분석을 입찰하면 되는가.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벌써 이제 12시가 다 됐잖아요. 1시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찾아보고 또는 찾는 방법하고 물건이 나온 걸 한두 가지를, 우리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더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10분도 초과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1시간도 초과했는데요. 경매 물건을 갖고 분석하는 걸 제가 당연히 여러분이 그 부동산 체험 TV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한 거를 보면요. 제가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을 분석하는 걸 갖다가 한 4-5개를, 3개인가 4개를 분석해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찾아야 우량한 물건인가를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시간상 이제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찾는 것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온비드 화면을 한번 이제 온비드를 열지 말고 네이버에서 직접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온비드를 찾고 들어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공매를 처음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온비드 화면 열고 나면 온비드로 화면을 어떻게 찾고 이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저는 쉽습니다. 왜냐면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어렵죠? 저는 자다가도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이 새끼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밥 먹는 것보다도 공매하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공매할 때 재밌어요. 왜? 돈을 버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이버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 화면을 열면 이렇게 뜨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 안 보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화면을 이렇게 엽니다. 열었죠? 여기서 여기서 커셔를 갖다 놓고 온비드를 칩니다. 온비드 이렇게만 치고 돋보기를 눌러버리면 온비드 사이트가 나오죠. www.onbid.co.kr이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것도 나오죠. 요즘에 그 공매 투자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4일 날 금요일 날 그 온비드 설명하네요. 이거 참여해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대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여하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온비드 화면을 열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카페 회원 가입하는 것처럼 온비드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범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물건만 검색한다 그러면 회원만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온비드를 로그인하는 방법을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공인인증서를 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공인인증서 치고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 가입도 하고 공인인증서도 등록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아이디 비밀을 넣을 수도 있죠. 저는 인증서가 있으니까 인증서를 넣게 되면 이동식에 있으니까 이동식을 누르면 US 드라이브를 누르면 제가 이제 이 주식회사 체험가 사람들 또는 주식회사 체험 모닝 또는 이 개인 김동희 3가지 있죠. 제가 오늘은 체험 모닝은 뭐냐면 제 회사 이름이 체험이니까 체험을 깨우다. 체험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체험에 이제 보면 이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혁신하고 개척하고 좀 이렇게 뭔가 남하고 다르게 하라 하는 의미로 해서 제목을 체험 모닝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체험 모닝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리고 인증서 한 번을 쳐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당연히 나오겠죠. 눈 감고도 나오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변경은 나중에 바꾸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지고 이제 동산을 찾을 때는 이 동산을 커서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부동산을 동산을 찾을 때는 이 커서를 일로 가면 되죠. 동산을 찾을 때는 여기를 가고 누르게 되면
우측과 같이 이런 통합 검색 밑에 우측과 같이 그 부동산 나옵니다. 여기서 물건을 누르게 되면, 물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앞에와 같이 상세 조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임대 공매 물건을 찾으려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매각 공매를 찾으려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전체를 찾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매각 공매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입찰 기간이거든. 입찰 기간은 뭐 이제 한 20일 정도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물건을 찾느냐. 이번에는 도로명 지번도 있죠. 요번에는 집어내고. 전번 시간에 이제 서울 거 찾았으니까 오늘은 한번 경기도 걸 한번 찾아보는데, 요즘에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지방은 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하지만 아직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은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서울에. 그렇지만 지방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떨어질 때 있으면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너무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랬을 때는 팔지 마시고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티세요. 왜냐면 항상 한 2, 3년만 버티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를 물건은 아파트를 이게 물건 용도 앞에서 주거용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거용 선택하고 우측에 가서 아파트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소재에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뭐냐? 이번에는 그 자산 구분에서 이 캔코 물건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대행하거나 직접 공매하는 거죠. 이런 압류산 공매, 국유자산 공매, 수탁재산, 수탁재산 담보 이런 것들은 대행하는 거고요. 유입자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지채권 정리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수했다가 경매를 신청했으나 낙찰자가 없을 때 직접 매입한 거죠. 낙찰받은 거죠. 어쨌든 요 압류산을 갖고 한번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보면 경기도의 소재에는 아파트가 나타나죠. 자, 고양시 덕산 관산동 주건 그린빌 아파트가 나옵니다. 2억 7,500인데 신건이죠.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일산 2차 동문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아파트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가격이 비싸죠. 또 이게 영통에도 있고, 또 수원의 영통구도 있고, 뭐 요 한번 좀 수원 영통을 한번 좀 보죠. 영통에 뭐 이제 신분당선도 가고 그러니까 한번 여기 영통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눌러게 보면 이런 물건을 찾을 때에는 이게 4억 4,300인데 3억 1,000이 떨어졌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전용 면적이 84.96이니까 이거 34평형 아파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자지도를 갖고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한번 확인합니다. 위치를 볼 때니까 여기 보면 여기 분당전 8호선 이게 분당선에 청명역이네요. 청명역. 이제 나이가 58 되다 보니까 노화가 생겨가지고 가까운 거는 장경을 벗어야 되더라고. 참 살다 보니까 항상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네요. 어쨌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생각이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만 늙어질 뿐이지, 생각은 20대의 청춘이랍니다. 여러분, 자, 이건데 이런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청명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분당선에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보면 4억 4,300까지 감정 갔는데 3억 1,10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일단은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 가는가를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아파트 시세를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빠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을 많이 해봐. 10마디 해도 한마디만 딱 들어. 저 무슨 얘기하는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서 부동산을 찾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에서는 두 창을 열어놔야 되니까 제가 요거는 화면을 제가 3개를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쪽 화면에다가는 온비도 화면을 띄우고, 그래서 이쪽 화면에다가는 띄운 거는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창을
제가 이거 하냐고 5개월을 공부해가지고 그래 지금은 철저롭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권리 분석하고 뭐 배우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자, 그럼 네이버에서 제가 한번 이제 부동산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누르고 나서 경기도에 있는 영통에 있는 청명마을 벽산 아파트인데 시세가 얼마 가는가? 그러면 경기도를 선택해야죠. 아파트 선택하고 경기도를 선택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제대로 배우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30년 한 사람인데 30년 하는 사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빠지지 마시고 항상 구독하세요.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네이버 TV에서 부동산 체험 TV 우리 내 회사 이름이 체험이잖아요. 부동산 체험 TV를 들어와서 구독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문자가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교육도 좋은 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영통구례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검색을 하고 그리고 영통동입니다. 영통동을 누르게 되면 단지가 나옵니다. 단지를 누르면 단지가 청명마을 벽산 아파트니까 여기 청명마을 벽산 아파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청명마을 벽산 아파트, 주공 아파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 것이 이 아파트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파트가 비슷비슷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매재산명세서에 있는 걸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청명마을 벽산 3익 아파트입니다. 벽산 3익 아파트죠. 청명마을 벽산 3익 아파트 단지에서 청명마을 벽산 요거네 요거 청명마을 벽산 이 청명 벽산 아파트인데 요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꼭 밑으로 내려가서 번지를 꼭 봐야 됩니다. 엉뚱한 걸 갖고 조사하면 안 되죠. 눌러보니까 이게 900 영통동 957의 6입니다. 공매재산명세서 보니까 여러분 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죠. 번지가 맞는지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주소를 보면 957의 6 청명마을 벽산 아파트죠. 1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부동산을 보면 이게 전용 면적이 84.9이니까 이게 소점 빼고 이렇게 84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84가 얼마냐면 4억 1천만 원 가죠. 4억 1천, 4억 2천. 4억 1천에서 4억 2천 갑니다. 그렇죠? 4억 다 그렇죠? 4억 1천. 이건 4억 3천까지도 가네요. 그리고 4억 2천, 4억 1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또 4억 2,500.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아파트가 4억 1천에서 4억 3천 가는데 물론 감정가가 제대로 돼 있는 거네요. 시세대로 제대로 평가했네요. 3억짜리 이 3억짜리까지 왜 떨어지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을 물건 정보는 이렇게 토지가 대지가 45.0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84.96이다. 이런 경우를 34.96이라고 하죠. 34평형.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를 또 봅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열기를 누르게 되면 감정평가서가 나오고 이 감정평가서를 지나가다 놀리다 보면 여기 보면 박원희가 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등기부를 띄지 않아도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원희 씨가 쭉 내려가지고 이 물건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든가 사진도 좀 보시고 남향이 이건 남동향 남서향이네요. 그리고 내부는 왜냐면 항상 지도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남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남서향이죠. 그리고 방은 큰 방 하나 작은 방 둘 욕실이 화장실이 2개네요. 아파트 형태는 이렇고 자 전입세대는 누가 들어갔냐 김아무개가 들어가 있죠.
김아무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최초 전입세대 전입한 사람은 홍아무개인데 이 김아무개니까 이 사람 동일이고 이 소유자가 누구 소유자하고 전입세대 다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입자일 수도 있다. 임차인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 이런 경우는 또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냐? 남편일 수도 있죠. 김아무개는 여성분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전입세대원은 남편이 전입세대원이 되죠. 그럴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는 뭐 이제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압류재산 정보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차 내역이 나오고 여기에는 말소기준권리금 임대차가 나왔네. 임차권인데 홍양숙인데 3억 4천만 원인데 전입신고가 2015년 10월 8일이고 확정일자를 2015년 8일 이럴 때에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요? 대항력이 언제 생기죠? 2015년 10월 9일 오전 0시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죠. 이럴 때 확정일자도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가 발생한 거는 대항력과 같이 즉시 발생하니까 2015년 10월 9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소기준권리 보니까 근저당 변현미입니다. 4억인데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 10월 20일이니까 이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홍향숙 씨가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세금은 압류하지 않고도 교부 청구나 법정 기일에서 빠르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입찰 정보를 눌러봅니다. 입찰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개찰 장소에 보면 3억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명세서 인쇄가 나옵니다. 명세서를 인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클릭하면 인쇄할 수도 있고 그냥 열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자 누르니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제 보면 성동세무세 서울시 성동구 성동세무세에서 한국자산관리조사 공매를 위임했네요. 그리고 이제 현황조사관이 조사할 때는 김석원 씨가 전입세대를 하고 있었고 2006년 12월 15일 날 홍양순이는 2015년 10월 8일 날 대학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면 전액 1순위를 배당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자, 배분 요금은 채권 실험은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임차권 홍양숙이가 2017년 9월 28일 날 근데 배분 요구를 임차권으로서 홍양숙이가 2018년 1월 4일 날 배분 요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액 배당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는 거죠. 배분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했다면 전액 배당 받으면 인수하지 못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죠. 이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 전액 배당 받을 것 같지만 이 근저당보다는 우선하는 건 맞네요. 그리고 다음에 볼게 세무서죠. 세무서는 납부 기간 갖고 따집니다. 일단 남대문 세무서는 법정기일이 2004년 9월 1일이니까 임차인보다 빠르네. 3,700이 빠르고요. 도봉세무서도 2004년 5월 30일부터 법정기일이니까 1,000만 원이 빠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30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2015년 요건 적어놔야 되겠네. 2015년 10월 8일이니까 여기 남대문하고 도봉구가 4,700만 원, 한 4,800만 원이 선순입니다. 4,8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이거는 늦고요. 300만 원. 강서구청. 또 이 동작세무서 같은 경우도 늦고요. 근데 공과금 같은 경우는 260만 원, 한 270만 원 정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강북구청 12,000원짜리도 12,000원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성동세무서가 4천만 원이네요. 성동세무서가 4천만 원도 법정기일이 2007년 7월이니까 빠르네요.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이 4천만 원, 또 요 4,700이니까 8,700이니까 거의 8,700에다가 당해세까지 하지만 뭐 9천, 그 다음에 공매 집행비용이 3.1%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3억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한 공매 집행비용이니까 한 1억이 선순입니다. 1억이 선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받게 되면 얼마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억 천에 낙찰받았다고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1억 1,000을 빼고 나면 1억 1,000을 빼면 2억 1,000을 갖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얼마냐? 임차 보증금이 3억 4천이니까 3억 4천 2억 1,000을 배당을 받으면 1억 3천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1억 3천을. 왜? 공매 집행비용이 1,000만 원. 그리고 이것저것 합쳐서 선순위 채권 1억이니까 1억 1,000이 3억 1,000에서 배당을 받으면 2억을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니까 1억 4천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거를 낙찰받으면 이거를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가 1억 4천을 인수하니까 요거를 지금 낙찰받으면 4억 5천에 낙찰받는 거지. 4억 5천. 그런데 아까 전 봤지만 이 아파트가 얼마냐? 4억 1천에서 4억 3천 가죠? 이 4억 5천에 하면 어떻게 되냐? 4억 5천 하면 시세보다 한 3천을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더 싸게 사면 어떨까요? 이거를 2억 5천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거는 1억 4천. 싸게 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가격에 사도 1억 4천. 싸게 사면 살수록 금액이 예를 들어 6천만 원 더 싸게 산다. 그러면 2억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왜? 2억 5천만 원에서 선순위 채권 1억 1,000을 빼고 나머지 가져가게 되면 1억 4천을 배당받으니까 2억을 인수해야 되죠. 2억.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낙찰받으면 안 돼요. 낙찰받으면 안 돼요. 이 물건은 여러분이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권리분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